여러분, 한약도 실비 보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리고 이 부분을 놓치게 되면 실제로 보상을 못 받을 수 있으니까 꼭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보험약을 들려준 한의사 예영철입니다. 오늘은 한약의 실비 보상과 관련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선 우리가 받는 치료가 실비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치료의 종류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치료는 크게 4가지, 한방급여, 한방비급여, 그리고 양방급여, 양방비급여 총 4가지로 나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내가 받는 치료의 종류를 알아야 실비에서 보상이 되는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한약은 당연히 한방치료 아니야? 한약은 비급여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텐데 실제로 급여 한약도 있고 비급여 한약도 있습니다. 우선 급여 한약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많이 사용하는 56가지 종류의 한약이 있습니다. 상비약으로 많이 활용하거나 단기간 투여할 목적으로 쓰는 경우가 많은데요. 가루약이나 짜먹는 스틱형으로 된 한약들입니다. 이 약들은 복용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고 한 포에 몇백 원 수준으로 비용이 아주 저렴합니다. 다만 약을 만드는 과정에서 부영제들이 좀 들어가기 때문에 약효가 아무래도 약해서 좀 많은 양을 먹어야 된다는 단점이 있죠. 자, 다음으로는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 첩약인데요. 첩약은 다른 이름으로는 탕약이라고 부릅니다. 달여서 먹는 물약 형태로 된 약이죠. 이러한 첩약은 환자분의 증상에 맞춰서 약제를 추가할 수도 있고 뺄 수도 있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 약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대부분의 첩약은 비급여로 처방이 되다 보니까 비용 부담이 좀 있는 편이죠. 자, 그래서 2020년부터 정부에서 한약이 효과적이라고 알려진 질병에 대해서 첩약을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현재는 2차가 진행 중이고요. 안면마비, 중풍후유증, 알레르기 비염, 허리 디스크, 월경통, 기능성 소화불량 이 6가지 질병에 대해서 건강보험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6가지 질환에 해당하는 분들이 건강보험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을 방문해서 외래로 치료를 받게 되면 건강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아직까지는 이 시범사업 기간이기 때문에 입원 환자에게 적용되지 않고 6가지 질환을 제외한 나머지 질병이나 상해에 대해서는 적용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2가지 56종류의 보험제와 시범사업 중에 있는 첩약 2가지는 급여에 속합니다. 그리고 이 2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한약은 비급여 항목에 속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내가 보험을 가입한 시기를 잘 확인해야 하는데요. 보험 가입 시기에 따라서 한방치료에 대한 보상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부분은 내 보험이 2009년 8월 시행된 표준화 이전의 보험인지 이후의 보험인지라는 부분인데요. 2009년 8월 이전에 가입된 1세대 보험이라면 입원을 했을 경우에는 급여, 비급여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통원을 했을 때는 전혀 보상을 받을 수가 없고요.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고 상해로 치료를 받는 경우라면 급여, 비급여, 입원, 통원, 구별 없이 한방치료에 대해서 모두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2세대 이후 표준화 약관에서는 급여 항목만 보상이 가능하며 비급여 항목은 전혀 보상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보죠. 우선 비급여 한약 같은 경우에는 1세대 보험을 가지고 있고 입원을 한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통원은 불가능하고요. 그리고 1세대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상해로 치료를 받았을 때는 입원, 통원 구별 없이 보상이 가능하죠. 그리고 급여 한약의 경우 56종류의 제제약의 경우에는 비급여 한약과 마찬가지로 1세대 입원 담보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리고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으로 치료받는 경우 보상이 가능하고요. 모든 표준화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합니다. 시범 사업을 진행 중인 급여 첩약의 경우에는 외래에서만 적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1세대 보험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으며 일반 상해 의료비 특약에서도 보상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세대 이후 표준화 보험에서만 보상이 가능합니다. 자, 이렇게 비급여 한약과 급여 한약에 대해서 어떤 보험에서 보상이 가능한지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그러면 내가 이처럼 처방을 받고 나서 보험을 그럼 청구를 하게 되면 보상이 원활하게 되느냐? 또 그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보험사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면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때는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지 마시고 꼭 보상을 다시 요구하시길 바랍니다. 크게 2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첫 번째, 1세대 보험의 경우 입원을 하고 나서 한약을 처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보험사에서 소견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받은 한약이 단순한 보신용이 아니라 치료 목적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소견서인데요.
1세대 약관상에서는 한약재 등의 보신용 투약은 보상하지 않는다고 적혀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가 받은 처방이 단순 보신용이 아니라 어떠한 질병이나 상해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라는 소견서를 꼭 제출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한의원이나 한방병원을 방문해서 담당 선생님께 부탁을 하시면 관련 소견서를 챙겨주실 겁니다. 두 번째 경우, 건강보험 처박에 대한 경우인데요. 건강보험 처박의 경우 10일 단위로 처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10일, 10일, 10일 나눠서 처방을 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2회차까지는 본인이 30%에서 40%만 부담하면 되는 일부 본인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3회차부터는 본인이 100%를 부담하는 전액 본인 부담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의도인지 실수인지는 모르겠지만 보험사에서 3회차부터 비급여로 생각해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전액 본인 부담과 일부 본인 부담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있지 못하다면 그냥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못 받는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따라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보험사 쪽으로 100% 내가 부담하긴 했지만 급여 전액 본인 부담임을 꼭 강조하셔서 보상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만일 관련된 내용으로 보험사에서 지속적으로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금융감독원 민원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한약의 실비보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보신 바와 같이 한약도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요. 보험사에서 지급을 거절했을 때 그냥 안 되는구나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참 많습니다. 내용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도 좀 더 유익한 보험 정보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